네, 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고지 최재훈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재성 선수님의 백핸드 클리어 원포인트 레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풀이를 해서 풀이 레슨 영상을 진행했다면, 오늘은 정재성 선수의 백핸드 클리어 자세나 아니면 습관들을 코카콜라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분석 레슨 시간입니다. 바로 영상을 보실 건데요. 지난 영상, 정재성 선수가 원포인트 레슨 하는 영상을 똑같이 보실 거예요.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자막이나 내용들을 집중을 해서 보셨다면, 오늘은 정재성 선수의 백핸드 자세 아니면 습관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을 코카콜라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클리어 나왔어요. 백클리어 또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눈 앞에, 자, 모든 볼의 위치를 눈 앞에, 여기에서 동일분들이 치실 때 첫 번째는 스윙을 끊지 않습니다.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것보다 마지막 스윙을 끝까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볼이 때로는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끌어서 치는 것보다 이 볼을 마지막까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머리도 동시에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와서 테니스 할 때 1초도 똑같아요. 같이 맞았을 때 힘이 좀만 더 주어지고, 머리 이렇게 하루만 보시면 동시에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돌아야 돼요. 던지듯이. 네, 레슨 영상 잘 보셨나요? 코카콜라가 정재성 선수의 백핸드 클리어 자세나 습관을 분석을 해봤을 때 백핸드 클리어를 잘하는 방법에는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백클리어 타굿이 팔의 위치입니다. 이 팔의 위치는 셔틀콕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른발의 사용, 세 번째는 백핸드 클리어 준비 자세, 마지막 4번째는 백핸드 클리어 스윙의 메커니즘.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코카콜라가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죠? 백핸드 클리어 타굿이 팔의 위치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백핸드 클리어 타점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백핸드 클리어는 팔의 힘도 사용하지만 상체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셔틀콕에 상체의 힘을 제대로 실어주려면 라켓의 위치가 위가 아닌 여러분들 상체 바로 앞에, 라켓이 들었을 때 90도가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라켓을 제대로 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었으면 콕의 타점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미간 높이 정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라켓을 정면으로 들었을 때 상체의 힘을 제대로 실어줄 수 있냐면, 상체 앞에 라켓을 위치시켜야 상체의 힘을 제대로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셔틀콕에 힘을 제대로 실어주려면 위에 있으면 상체의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닌 손목 힘, 어깨 힘을 사용하는 반면, 셔틀콕이 정면에 위치해 있으면 상체의 힘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의 위치는 앞으로 나란히 90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임팩트하고 팔 위치 90도인 거 보이시죠? 연달아서 이제 치겠습니다. 아유, 혼자 치기 힘들어. 오케이. 다시 한번 정지할게요.
정지 하면 라켓 헤드의 위치는 딱 미간 정도 높이고 팔의 위치가 딱 90도로 잘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쳐볼게요. 힘들어. 끝. 힘들어. 네, 이렇게 보시면 팔의 위치 90도. 첫 번째 조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른발의 사용이었습니다. 정재성 선수 레슨 영상을 보시면 동호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자세를 유심히 봐보세요. 오른발을 엄청 높게 들고 계십니다. 동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왜냐하면 백핸드 클리어에 강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동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백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동작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발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하게 타고 한다 해도 그 콕은 날아가다가 힘이 퍼지게 돼서 멀리 못 날아가게 돼요. 가뜩이나 타이밍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보이셨죠? 배드민턴에서는 순간적인 임팩트가 더 강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른발도 그냥 평상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 스텝. 평상시 스텝인데 오른발을 디딜 때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준다. 보이셨죠?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임팩트로 강하게 볼을 보낼 때는 절대 동작이 크면 안 된다. 동작이 커봤자 제대로 된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두 번째 조건, 오른발의 사용이라 했죠. 스윙을 크게 안 해도 돼요. 동작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오른발을 이렇게 높게 드는 게 아닌 순간적인 임팩트, 평상시 스텝에서 순간적인 임팩트만 강하게 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점점 앞으로 가. 라스트 2개, 오른발. 라스트 1개,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을 높게 들어서 동작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상시 스텝에서 순간적인 임팩트만 오른발의 타이밍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오늘 분석 레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백핸드 준비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백핸드 스윙을 위한 준비 자세에는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백핸드 스윙뿐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플레이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이 준비 자세만 그냥 잘 잡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플레이어들보다 반박자 빠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라켓을 이렇게 내리고 계신다면 코카콜라가 가장 잘 말하는 쓸데없는 동작이 생기게 돼요. 어떤 동작? 볼을 쫓으러 나갈 때 라켓을 들어주면서 나가는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를 잘 잡고 있는다 라는 게 뭐냐면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를 칠 때는 어깨를 열어준다 표현을 하잖아요. 백핸드에서는 어깨를 제대로 닫아준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깨를 제대로 닫아주셔야만이 정확한 백핸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닫아준다. 어깨를 닫아준다. 여러분들이 어깨를 제대로 닫아준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볼 때 거의 등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어깨를 닫아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살짝만 닫아주시거든요.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 최대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닫아주시기만 하면 이 백스윙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백클리어에 강한 상체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백핸드에서 이 백스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어깨를 제대로 닫아줘야 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깨를 닫아주셨을 때 이 팔과 몸통 사이의 공간이
한 뼘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정재성 선수가 말씀하신 임팩트 후 뿌려주는 동작, 즉 팔로우 슬로우를 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게 기본이 되신 분들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어깨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닫아주시면 이 한 뼘 정도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어깨를 이렇게 말아서 닫아주신다면 한 뼘 정도의 공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팔로우 슬로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 닫는 동작을 여러분들 제대로 해주시면 이 세 번째 내용이 팔과 몸통 사이의 공간 한 뼘 정도가 제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백핸드 플레이에선 오른다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백핸드 플레이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린 준비 자세, 두 번째 어깨를 제대로 닫아준다, 세 번째 팔과 몸통 사이의 공간을 제대로 유지시켜준다는 백핸드 플레이가 아닌 정말 단순하게 백핸드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경기에 들어가서 백핸드 플레이, 스텝을 밟으면서 백핸드 플레이를 하려면 이 오른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백을 치려고 셔틀콕을 쫓을 때 준비 자세에서 가볍게 나가고 오른발의 타이밍에 맞춰서 백핸드 준비 자세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임팩트 시에도 오른발의 타이밍에 맞춰서 임팩트, 그 다음에 마지막 팔로우 슬로우를 끝까지 뿌려줄 때도 끝까지 힘을 지탱을 해주는 건 이 오른 다리이기 때문에 백핸드 플레이에서 이 오른 다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로우 슬로우를 끝까지, 팔로우 슬로우를 끝까지. 아, 이거 혼자 던지는 게 힘드네. 어깨를 제대로 받아주는, 그래야 백스윙을 해줍니다. 밀린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린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밀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는 이 왼발로 타이밍 조절, 오른발 임팩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 레슨의 마지막 조건인 네 번째 조건, 이제 백핸드 스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백핸드와 포핸드를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백핸드 스윙, 포핸드 스윙 거의 유사합니다. 코카콜라도 뭐 설명을 드릴 때 백핸드가 안 되시면 포핸드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 포핸드와 백핸드에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체 힘의 전달이 있습니다. 포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힘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리어에서 그냥 순간적인 임팩트만으로도 높고 멀리 날아가는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매타고마다 팔로우 슬로우를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핸드 같은 경우는 상체의 힘이 직선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돌아서 나오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팔로우 슬로우를 끝까지 밀어주는 동작 없이는 높고 멀리 날아가는 클리어성 타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포핸드 스윙은 투수를, 백핸드 스윙은 타자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수도 직선적으로 힘을 싣기 때문에 포핸드 스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는 타자도 홈런성 타구를 보내려면 이렇게 스윙을 끝까지 밀어주잖아요. 이 밀어주는 동작 없이는 절대 홈런성 타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핸드 스윙, 백핸드 스윙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 하시면 가까운 스포츠인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의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진행해본 백핸드 클리어 분석 레슨 4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4가지 조건을 잘 숙지를 하시고 경기에 들어가셔서 계속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백핸드 클리어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분석 레슨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